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 굉장히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쉬고 오는 동안 정신이 참 없었죠. 사실 이 쉬는 기간 동안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지 않을까, 또 뭐 전쟁 이야기가 더 나올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글로벌 시장이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제가 또 오늘 월요일 아니야? 라고 느껴졌던 게 거래 대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이 거의 11조 가까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거래 대금으로 금요일장 마무리를 지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훑어보면서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죠.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왔고 또 엔저 영향이 니케이 시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차트 보시면 그래도 급락 이후에 천천히 잘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고 엔달러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 함께 살펴보시면 149엔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144엔대까지 내려갔었던 엔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켜내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줬고 이 상승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미국 지수들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장 초반보다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상승을 보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올라주면서 이제는 조금 반등으로 상승으로 자리를 잡나라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지수입니다. 2697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대 상승하면서 786포인트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갔나 금요일인 만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500선까지 내려앉았던 지수가 2600선까지 올라오면서 일주일 동안 4%가량 올라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왜 올랐나? 물론 급락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꽤나 큰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1조 2천억 원대 매수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코스닥이나 선물 모두 좀 담아가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대부분 전기전자만 샀거든요. 전기전자만 이 기간 동안 1조 4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1조 4천억 원 안에 뭐가 들어있나 살펴봤더니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들어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급락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16%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마감을 지었네요. 19만 9,700원 선에서 마감을 지으면서 그래도 주도주가 없나라고 걱정이 되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IT 투톱이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IT주가 잘 갔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IT 투톱이 잘 가면서 오늘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오늘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한미반도체가 7%, 이오테크닉스,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GST까지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도 빨간불로 오늘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테마성 수급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늘은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이 오릅니다. 사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 올라주었고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은 좀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변동성이 큽니다.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 파미셀, 제놀루션 일제히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산일전기가 14%대,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LS일렉트릭,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일제히 그래도 상승하면서 오늘 훈풍을 전반적으로 받아간 모습입니다.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CJ랑 SK스퀘어 두 종목이 눈에 많이 띄었죠.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고 IR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로 인해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저PBR로 평가받으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CJ가 10%대, SK스퀘어도 7%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려스러운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률 상위에 오늘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내 종목이 오늘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공시란 함께 살펴보시고 이 종목이 어떤 이유로 투자 주의를 받게 됐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감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딜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 2700선 끌어올려. 지금 국내 증시를 이끌 확신의 센터상은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좀 끌어올려줘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기운 좀 내려고 끌어올려 외쳐보기는 했는데 김호영 씨가 많이 했던 단어인데 그 스탠스는 제가 못 따라가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있는 1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5거래일 연속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줬는데 2700선은 못 뚫어내기는 했어요. 사실 뭐 오르긴 올랐다지만 급락했던 거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답답해요. 네, 일단은 보면은 뭐 제가 첫 번째 질문이 2700선을 뚫을까 하는데 지금 뭐 몇 포인트만 오르면 당연히 2700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냈던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를 돌파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8월 5일 이제 블랙 먼데이에 대한 그 시장의 낙폭을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을 많이 한 모습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좀 그 조정폭을 받았던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해서 낙폭 과대 이 섹터를 위주로 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8월 초에 수출을 좀 보자면은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42.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뭐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 반도체 업종의 섹터 전반적인 소부장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의 대장주 그리고 HBM을 필두로 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워낙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21일이죠. 고용지표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뭐 다음 달에 6일 날 뭐 신규의 고용 보고서 발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다다음 주에 있을 28일 엔비디아의 EPS 이 컨센서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는 흐름이 보여준다고 하면 지금 0.64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상치보다 좀 뭐 한 0.04달러 정도 상회할 것이라는 시장이 예상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소폭이라도 실현을 한다면은 뭐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 정고점을 한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탈환을 하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상보다 저희가 악재보다 굉장히 호재의 지금 상황에서는 좀 민감하다는 분위기가 다시금 우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톤이 좀 많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뭐 다음 주에는 뭐 일단 반도체주는 숨고르기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기타 소외주 쪽, 뭐 이 기존에 이제 뭐 바이오주라든가 일정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종목들 대장주의 흐름이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히 2,700 돌파 가능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사실 이번 주에 너무 급하게 반도체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살짝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돌면서 좀 키 맞추기를 대장주들이 좀 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8월에도 시장 전망 같은 것들 하우스뷰들 찾아보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갈 겁니다. 라면서 연내에 뭐 몇 선
뭐 2,900선, 3,000선 이야기하는 하우스뷰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뭐 코스피가 올라줘야 할 텐데 더 갈까라는 걱정이 저는 들거든요. 예, 일단 하우스뷰 얘기해서 저도 한번 네. 그 레포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네. 지금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고 네. 뭐 최고점 보면은 3,150선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네.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굉장히 버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변수가 이제 뭐 선반영이 일단은 지금 됐지만 계속해서 ING 진행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 잔고에 대해서 지금 뭐 한 9조대로는 낮아졌지만 이러한 악성 매물의 소화가 뭐 100%다 됐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였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전체 코스피 비중 중에 한 23% 정도 되고 있고요. 반도체 비중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우리가 3,000포인트를 얘기할 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돌파, 지금 8만 원 오늘 종가로 네. 돌파를 했는데 20% 이상대 이제 상승을 해야 되죠. SK하이닉스도 지금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가려면 약 30%대의 수익률. 전반적으로 이런 그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좀 버겁다라는 수치,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얘기가 나오면 항상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 정도가 나와야 이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지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제가 긍정적인 면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가시성이 좀 되면은 유동성 시장이 다시 우리가 그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소외됐던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건설업종 뭐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대를 일정 부분 끌어올려준다면 일단 같이 좀 모멘텀이 좀 받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불안감만 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불안감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주들이 반등을 하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금리 인하할 거 시장이 다 알고 있었고 이게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이런 의견에는 어떤 코멘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수 때만 보면 네.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사실 일단 미국 시장이라든가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네. 밸류업 기대감으로 일본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국내 증시는 사실 굉장히 큰 소외감을 받았고 미국의 기술주들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연출을 할 때 뭐 SK 하이닉스를 제외해서는 삼성전자도 힘을 그렇게 실어준 못했죠. 모습들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둔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소부장 중심의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 발표가 된 종목들 위주 그리고 HM에서 뭐 일단 밸류체인의 선두권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네. 뭐 10%대 이상에서 좀 반등폭을 보여줬고 그런 관련주들 흐름에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번 주와 지난 주가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종목별로 보면은 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텔레콤, KTNG 이렇게 좀 경기 방어주적 성격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줬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신규로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박스권 돌파를 했던 게임주 중에 대장주인 크래프톤도 이제는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에 좀 힘을 얻어서 네. 뭐 신작 출시도 있겠지만은 뭐 기존의 이런 실적 발표가 좀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좀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는 증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현대로템이라든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공약주로도 한번 드렸던 한국항공우주도 수급적인 그 모멘텀 플레이도 좀 가능하다.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왔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반도체 업황 말씀드렸을 때 한미 반도체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좀 반등을 움직여요. 보이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멀티플이 뭐 한 10배 수준까지 싸졌다가 네. 지금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사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합리적인 주가 수준에서 좀 저렴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이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이 밸류 부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덜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사실 이번에 실적 나오고 실적 피크아웃이야 이러면서 잘 나왔어도 급락한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네. 종목들 왜 이렇게 빠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눌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시장이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하나라고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 올라야 지수단이 오른다라고 네. 하셨다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바이오하고도 제가 엮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IT랑 바이오랑 투자 전략 각각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부장 중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메모리 디램이 캐펙스가 전년 대비해서는 한 40% 이상 증가폭을 계속 보일 것이라고 시장에서도 예상하고 있고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이 투자를 감소하는 게 아니고 계속 늘리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실제로 이 우리가 캐펙스 투자가 크게 예상을 치를 계속해서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밑에 밸류체인 업체 우리가 HBM 뭐 관련돼서 뭐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네. 뭐 검사 장비 중심으로도 실적 2분기를 발표하고 나서 흐름이 좋아지는 업종들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하면은 뉴로모픽 뭐 다양한 그 테마주들이 시도가 됐지만 이제 하나 남은 건 HBM이 유일하게 저는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를 핵심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테크인 그다음에 뭐 우리가 소켓의 포고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글로벌 탑을 달려주고 있는 리노공업이라든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CMP 장비라고 해서 HBM에서 필수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탄화 장비 네. KC텍의 2분기 영업이익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한 9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공정단에서도 그래도 본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리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 실적 발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이렇게 종목단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가 좀 탄탄한 종목들은 사실 주가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화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회복세를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제가 이제 바이오 코스닥, 네, 쪽. 바이오 쪽. 그래서 바이오 쪽 우리가 코스닥을 얘기를 할 때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3원계 화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LFP의 배터리 시장에 주목을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 화재성을 좀 줄이려면은 최근에 이제 음극재 관련된 배터리 쪽에서도 우리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를 지금 오늘 실적도 좀 잘 나왔는데 네. 지금 봐서는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아직까지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2차 전지의 지금 이름표를 공개하자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뭐 SK온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좀 더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LFP 시장의 전망치가 오히려 이 화재 안정 장치로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투탑으로서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네. 좀 흐름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지만 네. 그래도 좀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실리콘 이제 음극재라든가 추후에 있을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뭐 삼성 SDI라든가 시장을 빨리 좀 선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바람뿐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들으면서 질문할 게 막 늘어나는데 네.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뭐 컨퍼런스 네. 콜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양산이 된다는 것은 2026년에서 지금 또 2027년까지도 또 가야 돼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시점을 원래 우리가 상반기 때 하반기로 보여줬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 흐름 때문에 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타이밍은 가격적인 메리트밖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정도만 우리가 뷰를 봐야지 너무너무 뭐 장기적으로 이것은 뭐 거스러울 수 있는 수순이다. 네. 이런 걸로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력적인 섹터들이 굉장히 다수로 널려 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4,500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멀티플 이제 포워드로 우리 과거에 작년에 이제 80배였지만 지금은 50배 수준까지 굉장히 싸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 중에서 싸졌다라는 네. 상황인데요. 뭐 셀트리온도 이번에 미국 3상 또 이제 승인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투탑이 9월달 이후에 이제 재료성이 좀 소멸이 된다고 한들 그리고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무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흔들리지 않았다는 네. 점은 이번에 우리가 그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재평가할 시간이 지금 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 맞겠다 네. 생각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매력적인 섹터가 널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사실 다 아시는 건데 그러면 뭐 아까도 이제 반도체 얘기는 계속해서 네. 해드렸고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 없이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죠.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SK 하이닉스를 원래 원탑으로 보지만 이제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전에 밸류체인에서 뭐 전공정이란가 후공정에서 테스트 장비 쪽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키징, 과점 테스트,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적 2분기도 이제 컨센서스보다 좋아진 종목들 대신에 주가가 좀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좀 싼 우리가 네. 접근하기 좀 괜찮은 종목들을 같이 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우리가 조선주 신조선가가 2007년에 이제 최고점에 육박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진율도 LNG선을 계속해서 지금 수주하고 있거든요. 카타르 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수주에 대한 승전보가 계속 올려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이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턴어라운드가 올해 시작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장기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수주 산업 쪽에서도 우리 방산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쪽에서도 좀 소외된 걸 찾는다면은 최근에 뭐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0% 증가한 한국항공우주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이고 뭐 LIG 넥스원은 실적이 좀 이연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 빠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겁니다. 대장주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 지금은.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악재성 이슈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의 변동폭이 더 큰 상황은 중소형주가 더 크다라는 점을 뭐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많고 탄탄한 기업이어야 지금 이런 시장에서 잘 버틸 수 있다.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오늘은 어떤 거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좀 기억에서 살짝은 잊혀질만 할 때 좀 갖고 와야 되는 효성중공업을 갖고 오랜만에 왔는데요. 들었어요. 네. 최근에 뭐 무더위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그 투자 폭증
이런 것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업종과 이제는 뭐 이름만 변압기지 사실은 반도체 업종과 흐름을 같이 하는 그죠? 그래서 이런 산업군들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효성중공업 하면은 변압기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설 쪽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있겠지만은 건설 쪽 부분이 소폭 이제 그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는 안 좋았지만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올해 포워드로 18배거든요. 그래서 네. 멀티플도 뭐 이 정도면 싸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전력기기 이 수요가 이제 증가되면서 효성중공업은 앞서서도 유럽에서 이제 그 수주를 따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사실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그 채널을 돌파를 하면 뚫어놓으면 예,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담감이 고점 대비해서도 주가 조정폭이 한 30% 받아놨기 때문에 뭐 오늘 한번 슈팅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한번 수급상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40만 원, 손절가 2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국내 증시 하루 쉬어가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까지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급등했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테크윙 올라왔습니다. CPI부터 소매 판매까지 시장 확인을 하면서 이제는 시장 경기 침체에 좀 우려됐던 부분들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4% 급등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장 6.9%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 훈풍 불었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3%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엔캠 올라왔는데요. 실적 영향 받아갔습니다. 엔캠 2분기 매출액 3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6억 원으로 2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캐즘 영향 받아가고 있는데 엔캠 선방했다라는 의견들 또 분석들 나왔습니다. 오늘 매수세 들어오면서 14%대 급등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한국 화장품 제조 올라왔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포트폴리오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뭐 애플의 이 주식들 50% 가까이 매각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울타뷰티 그리고 헤이코를 대신 사들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올리브영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이 화장품주들에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20%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엠폭스 관련주들 급등 흐름 이어갔는데요. 스웨덴에서 이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고요.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경계 심리가 짙은 모습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외에도 뭐 캐스피온이나 파미셀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입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TX 엔진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호실적 영향 받아갔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2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무려 38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는데요.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2거래 연속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농심입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 넘게 감소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실적 부진하면서 매도세가 나왔고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성장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의견 내놓기도 했는데요. 주가 자체는 6%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코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이 중동 리스크에 영향받아가면서 급등했던 종목들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중소형 방산주도 하락을 했고요. 그 밖에 흥하해운, 홍보석유, STS, 그린로지스까지 일제히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0%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사조대림인데요. 이 K푸드의 인기 여러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지만 라면에 이어서 냉동김밥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6월에는 처음으로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시장 470% 이상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었는데요. 다만 실적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우양 같은 경우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사조대림 역시나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10%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빙그레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실적 부진하면서 오늘 급락 흐름 이어졌는데요. 영업이익 2.9%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이른 더위가 좀 찾아오면서 이 빙과류가 판매 실적 개선이 됐고요. 또 원가율도 하락을 했지만 광고비나 판매 수수료 같은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 부진하게 이끌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매도세 나오면서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DYD 올라왔습니다. 우선 DYD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의 지분을 11% 넘게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을 또 살펴보면은 3년 넘게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부채 비율까지도 400%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삼부토건 유가 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근거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DYD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투매 강하게 나오면서 24%대 급락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에서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챙겨가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손해보험주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손해보험주들, 이 금융주들에게 대해서는 사실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주환원칙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실적이 마무리가 돼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괜찮은 숫자를 다 내놨습니다. 손보사 3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컨센서스 대비로도 15%가량이나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나 전분기로나 다 괜찮은 아주 숫자적으로 올라온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나온 이야기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손해보험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주주환원율을 35%로 달성하겠다. 여기에 자사주라든지 현금 배당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삼성화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밸류업 공시 검토를 검시가 지연이 되면서 정책이 가시화되는 것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해서 불확실성하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한화선보 같은 경우는 3년간 보통주 배당금을 10% 내외로 계속해서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DB손보가 8%고요.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선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는 어떤 뷰를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에서는 연말까지 신계약이 계속해서 잘 나오면서 실적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꼭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방어하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SK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금리 하락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사실 보험 개혁회의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바뀔 예정입니다. 보험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매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는 종목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 볼까요? 메리츠도 역시나 금리 얘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꼭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자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새 증권사 모두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탄탄한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었을까요? SK라든지 신한에서는 DB존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자본 측면에서 부담이 좀 적고 또 전반적인 이익 체력이 좋다.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험업종에 대해서 크게 매력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선별할 종목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일주일 시장 어떠셨어요? 어제 쉬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제는 쉬었고요. 네. 2주 만에 원위치 됐습니다. 네. 근데 왜 계좌는 원위치가 안 되죠?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쵸. 지수는 돌아왔지만 내 계좌는 아직 저 밑에 있는 이런 슬픈 현실을 보면서 네. 이제 다시 힘내서 이걸 다 지수에 맞춰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예, 야속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럼 왜 빠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원초적인 질문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정신 차리고 다시 또 계좌 끌어올리는 준비 그리고 해서 우리 딜사이트 TV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도 진행력이 좋으신 걸 보면 역시 최고라는 말씀을 네 모시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순위 보니까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니까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우리바이오, 바이넥스, 바이오노트. 오늘도 테마성 바이오주들이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엠폭스랑 코로나 진단키트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코로나19 거기다가 또 엠폭스. 그러니까 엠폭스는 원숭이 두 창이죠. 네.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근데 계속 또 비상사태까지 선언할 정도로 생각보다 좀 심각한 사태가 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 솔직히 수혜주라고 할 만한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게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 관련주로 계속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게 또 시장의 또 하나의 섹터가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왜 이렇게 또 날이 더운데 이런 전염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코로나19도 지금 정부가 치료제 급하게 한 26만 개를 샀다고 속보가 전해졌죠. 네, 그래서 그거 나오고 있고 그만큼 약간 방어적인 또 마스크 광고 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또 생활의 변화가 이제 하다 못해 마스크 관련주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스크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폐기시킨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 이게 시장의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이끌어내면서 이어지는 테마주라고 하게 되면 네. 계속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는데 또 언제든지 돌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시장에서 정할 거 없으시다. 그러면 흐름 보셨다가 이런 쪽 테마주 쪽을 장중대응하는 정도 이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또 시간으로도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하네요. 네. 네. 주말 동안 또 놀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더 많이 걸린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집에 있었는데요. 집에 계실 겁니까? 예. 무서워서요. 집에 있었습니다. 예. 이 여름에 그래도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시간 외에서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관점으로 장중에 좀 보시는 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12위에 시프트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좀 모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실적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영업이익 451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중에 9% 빠졌고 시간 외에서도 어쨌든 소폭입니다만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프트업은? 네,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전날부터 시장 분위기 11%. 나쁘지 않은데 시프트업 혼자 쭉 밀려서 이건 또 왜 이래? 하고 봤더니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실적 관련된 쪽은 지금 현재의 실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또 주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두 개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성공한 거와 니케라고 하는 게임 성공한 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게 되면 그걸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개발해서 우리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데 개발하는 라인업 갖추고 보여줄 때까지는 2년, 3년이 걸립니다. 근데 공백기죠. 이 공백기 동안 지금 이 게임을 가지고 잘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 대한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시프트업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 에코님의 소중한 네. 국민연금으로 들어간 돈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네. 덩치가 되는 게임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패시브 자금들이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들어오죠. 없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밀린다. 그러면 그냥 나옵니다. 또 이렇게 줄어들 만큼 또 덜어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고 내려갈 때 팔고 이게 무슨 개인 투자 저희도 이렇게 매매 안 합니다. 예, 근데 이딴 식으로 매매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실적 가지고도 또 중요한 기준선을 이탈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입장은 추가적으로 빠르게 한 6만 6천 원대 이상까지 돌아와서 다시 지난번처럼 밀렸다가 바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신규 종목의 또 아픔이죠. 네. 또 어떤 하방 매물들 그리고 또 특히 보호예수 물량도 풀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두 아닌가요? 달째입니다. 네. 다음 달 가게 되면 3개월짜리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따른 부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짧은 만기라도 혹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 좀 줄일 거 줄이고 그다음에 그 물량 정리되고 나중에 보자. 네. 이게 더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유, 시프트업 사실 너무나 급락을 보여줘서 네. 좀 마음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대금 상위에 IT주들이 좀 그래도 오늘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올라와 있고 한미반도체도 올라와 있고 쭉쭉쭉 내리다 보면 뭐 중소형 IT주들도 조금 올라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네. 중소형 IT 포함해서 IT 투톱의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박수 치면서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그냥 또 솔직히 어제 미국 시장에 나오는 또 엔비디아부터 나오는 AI 칩들 관련된 쪽들 흐름들 보게 되면 벌써 전고점대 넘어서 위쪽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어제 휴장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래도 어제는 뜻깊은 날이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만약에 미국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네. 하더라도 저희는 잘 버텨주기를 네. 바라면서 오른 게 그만큼 없다. 그러면 버텨주기를 바라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지수 흐름보다도 어떻게 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지수 흐름보다 좀 더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들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게다가 또 요즘 보면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또 다시 8만 원대 안착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82,200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또 뭐 순간적으로 한 2주 만에 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럴 회사입니까 삼성전자가? 네, 좀 억울한 마음이 좀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지지권 안착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네. 여기 79,000원대 이탈하지 않고 네. 잘 버텨낸 다음에 다음 레벨을 시도한다 그러면 다시 또 85,000원대 이 정도까지 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실적만 가지고 본다. 그리고 또 메모리 사이클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 주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삼성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시장 변화들 또 급하게 또 올라왔다고 미국 시장의 AI 칩들 또 흔들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은 go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IT도 봤고 지금 제가 쭉 내리다가 약간 눈에 띄었던 게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종목들도 속속 네.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빛레이저 이런 종목들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함께 상승을 했죠.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튑니다. 오늘 오후에도 뭐 배터리 뭐 매니징 시스템 뭐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죠. BMS. 네, BMS와 네. 관련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으로 보니까 그 종목이 제일 셉니다. 신진 SM. 네, 이 회사가 또 조인트 벤처로 만드는 신진 모터리얼즈라는 회사가 네. 여기 또 방염 또 방열 관련된 시트를 개발했다. 네. 한쪽에서 최근 들어서 한번 셌었고 살짝 죽다가 오늘 또 시간에까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쪽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데 주도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다 산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도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쭉쭉쭉 끌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나오고 또 나도 그쪽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그거 움직이고 이건 빠지고 이게 좀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주도주를 가지고 또 혹시나 왔다 갔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굳이 그 섹터 못하겠어 그러면 패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9월 초 가게 되면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종합대책과 함께 또 수혜가 될 만한 쪽이 나오면서 또 주도주가 이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런 때 또 그냥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장중 움직일 때 한번 쑥 들어갔다가 바로 팔고 나오고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라고. 명품이에요? 굳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좀 이슈가 됐었죠. 워렌 버핏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네. 화장품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미국판 올리브영 울타뷰티 이제 하나로 3,089억 가량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국내 증시에도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높이고 있다 보니까 체질적으로도 개선을 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장일 때 미국에 대한 소매 판매도 호조가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한 좀 오프라인 매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실적을 기반해서 좀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매수를 했다라는 기대감이 좀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오전장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워렌 버핏에 대한 매수세가 화장품을 주목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그동안 좀 세론이 나타나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화장품을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좀 수급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면서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실적을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워렌 버핏이 울타뷰티를 샀다 그래서 울타뷰티? 이거 뭐야? 왜 갑자기 화장품이라고 했는데 워낙 또
투자의 대가가 선택을 한 섹터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중국, 뭐 K뷰티, 미국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뭐 중국에서 쇼크 나고 뭐 이제 탈중국화 하겠다라면서 그렇게 IR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네. 탈중국을 해서 다른 지역, 다른 해외에서 실적이 찍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은 항상 꿈과 희망이 있을 때 먼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에 대한 시장 이제 중국향 매출에 좀 쇼크 받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다 보다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이제 벗고 위드 코로나가 나타나면은 화장품 기업들 엄청나게 상승을 할까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화장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봉쇄를 하거나 이제 한한령 해제를 안 하고 다시 한번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과거부터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내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자라는 운동이 나타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좀 수입을 좀 낮추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기적인 프리미엄 가치로 이제 모멘텀이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조금 계속해서 부진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적을 기반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미국에 대한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수입의 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1월이랑 4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에 대한 기업이 수출액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가 프랑스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미 미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국가의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중국향 매출의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이제는 중국이 없어도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실적을 기반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고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더욱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 없이도 얼만큼 성장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가 이제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지속성 있는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쭉 들어보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화장품주들이 쇼크를 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잉그루드랩,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까지 사실 쇼크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에는 더 좋아질 거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코스맥스나 잉그루드랩은 지금 기계전 반등일 뿐이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의 세일이다. 네. 이럴 때 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그동안 많이 떴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향 매출 때문에 이제 쇼크가 나타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향 매출이랑 미국향 매출이 모두가 이제 쇼크가 나타난 거냐, 아니면 체질 개선을 통해서 중국향 매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새로운 국가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이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치에 민감한 적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타나면서 좀 과도하게 과잉 매도가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좀 수치에 좀 혼돈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수치는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미래가치로 이제 얼마나 다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88.8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K뷰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인기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K뷰티가 이제 OTT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세계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미의 기준이 원래 우리는 서양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프랑스에 대한 이제 화장품이 좀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K-뷰티, 이제 K-드라마 여기에 대한 열풍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화장품이나 한국에 대한 성형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용 기술 자체가 좀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순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단기적인 등락폭에 너무 크게 우려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기업이고 목표 주가가 계산이 됐을 때 그 주가에서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코로나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코로나 다시 마스크 쓰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화장품 기업들 안 좋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건 아직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내수 매출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동남아 진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모멘텀 이제 마스크를 쓰면 다시 한번 크게 화장품에 대한 산업들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을 생각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급한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재유행이 나타났을 때는 좀 화장품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 지금 실적 확인했고 네. 뭐 코로나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 다 기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장품주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얼만큼 이제 아마존이 이번에 컨퍼런스를 주최를 하면서 여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한 좀 플랫폼 자체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실적이 빠르게 찍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오히려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기업들을 러브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존에 대한 유통망을 넓혀가기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던 그런 대형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마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빠른 성장을 보여줬던 만큼 이제 앞으로는 아마존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유통망을 빠르게 넓혀가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출액에 대한 증가, 우리가 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보다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출액은 먼저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미용기기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실적과는 무관하게 급락이 나타나는데 화장품에 대한 산업 계속해서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찍히는 수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얼만큼 많은 수치를 찍어갈 수 있는지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화장품주도 섹터가 나뉘잖아요. 네. 뭐 인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OEM, ODM 하는 업체도 있고, 네. 아예 대형주도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지금 OEM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좀 자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 게 ODM 쪽으로 네.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얼만큼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적을 기반해서 자본력이 좀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도 있고 미래가치 프리미엄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마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오르면 팔고 내리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모아가시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좀 더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대형주를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롱숏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걸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내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어닝 쇼크로 좀 급락이 나타났
나타났던 아모레 퍼시픽이 좀 제가 봤을 때 주가를 봤는데 이 정도로 빠질 건가 싶더라고요. 이럴 일이야 싶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었던 게 우리가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급락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오면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팔로우를 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4%를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패닉셀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닝 쇼크 반영이 다 끝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장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매출이 각각 65%, 182%가량 전년 대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장 매출은 줄어들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회복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18만 원까지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1만 원대를 깨면 좀 더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손절을 축소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11만 원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사실 화장품주가 중국에서 매출이 얼마가 나왔대 하면 올랐던 게 화장품주였는데 이제는 점점점 탈중국화를 해나가는 체질 개선의 시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딱 들어오면서 주가도 크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털어내고 워렌 버핏이 선택한 화장품주이다 보니까 좀 길게 보고 투자 가치를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챙겨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현재 시각 19일부터 22일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행사고요.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일정까지 좀 살펴보면은 해리스 부통령 오늘 처음으로 정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관련주로 묶였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9일에는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경기 지표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6월에는 전월 대비 0.2%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졌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19일에서 21일 SK그룹의 이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이천 포럼회 같은 경우 이 SK그룹의 3대 회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회의들, 논의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6월 같은 경우 이제 경영전략회의에서 리밸런싱의 신호탄을 좀 쏘았는데 관련한 소식들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9일에 코스피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공모가 같은 경우는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16,5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유라클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장 초반에 50% 이상 급등을 이어갔지만 상승폭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변동성 체크하면서 투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바구니 일정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기분 좋게 금요일장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싹 들어보면서 느낀 건 시장이 흔들리고 올라올 때는 확실히 대형주 단 돈 많고 탄탄한 기업을 잘 봐야겠다.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를 고를지 계속해서 저희 딜사이트 TV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